아시아 속 다문화의 중심지, 말레이시아는 동서문화의 통로로 이슬람,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뒤섞여 말레이시아만의 유니크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식민지의 시간을 넘어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으로 다름을 포용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문화를 가진 말레이시아. 그들의 가치관과 이 문화 이해를 위한 시간. 지금 함께 출발해 볼까요? 말레이시아는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한 열대섬입니다. 말레이 반도 남부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걸쳐 있으며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인데요. 쿠알라룸푸르에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한 유명한 스카이스크레이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건설사가 참여하여 더욱 관심을 가진 페트로나스 타워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인 5주를 모티브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종족 사회로서 말레이인 58%,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화인이 32%, 인도계 말레이시아인이 8%, 오랑아슬리라고 불리는 원주민이 2%를 차지합니다. 약 3,300만 명의 인구 중 약 44%가량이 24세 미만인 젊은 국가입니다. 평균 연령이 약 28.5세로 다양한 최신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잠재 고객 또한 풍부해서 많은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런 가능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죠? 비록 지금은 역사 속에 흐릿해졌지만 15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 황금의 왕국 말라카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을까요?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자리한 말레이 반도는 예로부터 서양과 동양의 상인, 여행자, 선교사들이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인들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와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힌두교, 불교 문화권이었던 말레이 반도는 말라카 왕국의 전성기였던 15세기경에 이슬람 문화권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슬람의 기본 교리에 입각한 말레이인의 일생의례는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끈두리라고 불리는 단순하고 비공식적인 의례입니다. 이것은 말레이인이 가진 세계관의 일부로서 공동의 종교 의례이면서 음식을 공유하는 축제를 일컫습니다. 끈두리는 사회적 관계의 불확실성이나 긴장 상태,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생활과 개인의 경험을 연결하는 일종의 통합 메커니즘인데요. 일례로 말레이 사회에서는 보통 아이가 출생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변에 널리 알리는 행사를 엽니다. 의료용 음식을 위해 남자아이의 경우 양이나 염소 2마리, 여자아이의 경우 1마리를 잡는 것이 관리라고 해요. 잔치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나면 이슬람 사원, 마을 전체와 나누는데요. 이러한 의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사회에서는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이슬람의 규범과 가치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슬람적 가치는 개인보다 가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의 권위와 역할은 결혼 상대를 미리 정하는 일에서부터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끈두리가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서로에게 자식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정년기에 속한 자식이 있는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상견례를 통해 중매 또는 연애를 통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집에서 끈두리가 열렸을 때 방문객으로 온 젊은 남녀가 서로 인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 연인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말레이인들 사이에서 배우자 선택 시 1차적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가 무슬림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같은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이슬람의 규범적 강제력은 매우 강한 편입니다. 자기 자녀의 결혼 상대자로 비무슬림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또한 민족이라는 조건을 매우 중시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신이 스스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종족 집단 내에서 결혼 상대를 구하는 태도와 행동을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방문을 하다 보면 현지 특유의 문화재 혹은 축제가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것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서울 국악축제, 강릉 단오제, 진해 벚꽃축제처럼 그 나라의 환경,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종교적 영향이 많은 곳은 이런 축제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관습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축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 이슬람 최대 행사 하리라야 푸아사입니다. 말레이어로 하리란 날이란 뜻이고 라야는 축하한다라는 뜻이며 푸아사는 금식이라는 뜻으로 하리라야 푸아사를 풀어 해석하면 고행을 하며 5가지 잘못을 없애는 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슬람교의 금식월인 라마단은 이슬람력에서 9월입니다. 아랍어로는 더운 달을 의미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예언자 모하메드에게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계시한 신성한 달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참으며 직접 고통을 체험하며 지내는데 이 기간이 바로 라마단입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바로 하리라야 푸아사라는 30일간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제각각 선물을 사들고 고향집으로 찾아갑니다. 집마다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특별하게 단장을 하고 한국의 설날처럼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이때는 이슬람인들이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하는 오픈하우스를 열며 시골에는 집집마다 불을 밝혀놓습니다. 하리라야 푸아사 첫날에는 성대한 축제가 개최되어 곳곳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합니다. 회사나 호텔 로비 등의 장소에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거리 장식은 대체로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초록색과 노란색이 줄을 이룬답니다. 하리라야가 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 세뱃돈을 주듯 앙빠우라는 돈을 주는데요. 우리는 어른들만 주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의껏 준비하여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하네요. 말레이시아의 통화는 링깃으로 영문으로 RM이라고 표기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동전인데 단위는 센트입니다. 화폐 단위로는 1링깃, 5링깃, 10링깃, 20링깃, 50링깃, 100링깃으로 총 6가지가 있고 동전의 단위는 5센트, 10센트, 20센트, 50센트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500ml 생수를 한 병 구매 시 약 1링깃이 필요하고 택시 기본 요금은 3링깃 정도인데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물가가 저렴함에도 1인당 평균 수입이 3,400링깃, 원화로 약 99,000원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과거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맡는 것이 잘 사는 가족의 상징이었으나 요즘 젊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맞벌이는 익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는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종교를 이해하면 그들의 생활 문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국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무슬림으로 무슬림 중 대부분은 말레이계이며 인도계와 일부 중국인도 포함됩니다.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원리주의, 근본주의 등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답니다. 또한 무슬림인 말레이인을 상대로 포교나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 외의 종교로는 불교 신자가 약 19%, 인도계가 주류를 이루는 힌두교 신자가 약 6%,
그리고 대부분 동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기독교 신자가 9%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는 말레이시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식생활과 옷차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에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다고 정한 음식인 할랄 음식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레스토랑이 할랄 마크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 할랄 마크는 종교적 절차에 따라 도살된 고기와 재료를 사용하고 무슬림에게 금기시되는 돼지고기와 술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여성들은 필요 이상의 피부를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히잡을 쓰거나 투둥을 두르고 팔과 다리가 가려지는 의상을 입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도 머리를 포함한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무슬림용 수영복을 착용합니다. 반면 무슬림 남성이 착용하는 모자는 토피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운전석이 한국과 반대인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 핸들이 처음인 분들은 운전 초기에 역주행을 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산유국 혜택인 유류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지하철과 모노레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도 복잡한 교통체계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10%도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한 교통개혁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 교통개혁에 우리 한국 스마트카드가 총괄 관리 및 컨설팅 파트너로 참여하여 이룬 결과라고 합니다. 그럼 대중교통 수단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는 버스, 지하철이 있어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터치앤고라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가장으로 불리는 노선에서 종점인 가장에서 다른 종점인 숭가이 블록까지 가면 약 6.4링깃이고 터치앤고 카드를 이용하면 조금 할인된 가격인 5.5링깃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터치앤고 카드를 쓰면 보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하철에서는 제한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며 심지어 가지고 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동행, 음악을 크게 듣는 행동, 껌 씹기 등 금지사항이 많아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들도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깔끔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말레이시아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2021년 익스팻 인사이더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좋은 국가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화, 개방성, 환대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만큼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문화의 용광로로서 외국인들에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많은 기회들을 통해 성공적인 현지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